네, 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김가연 기자의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시작을 할 때부터 빚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오는 소식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정하기 나름인 건데 이제 현재는 이게 신한은행에서 본인들이 이제 매년 이제 금융 거래 실적을 갖고 이제 다 이제 빅데이터 조사를 하는데 네.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회 초년생은 3년 미만의 이제 취업 3년 미만의 경력 3년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47%가 이제 평균 대출이 2,959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사회생활을 현재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 시작해서 3년째 되는 데까지 분들이 현재 한 3천만 원 정도 빚은 다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3년 이하라면 정말 신입사원들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그렇죠. 다 졸업한 학생들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대출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대출의 이유들을 좀 짚어볼까요? 지금 그 우리 기자가 보도했듯이 학자금 대출이 21%고 네.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 전월세 대출이 8%라고 했어요. 이게 복수 대답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그 학자금 대출은 21%예요. 근데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의 그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취업을 해서부터 이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상환하는 그 학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둘러서 갚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갚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주택담보대출하고 이제 전월세자금 대출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뭐 네네. 이럴 경우에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61만 원은 4년 동안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보통 취업을 시작하면 4년이면 보통 대기업에서 대리 정도 되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대리 1년 차, 2년 차에는 뭐 웬만한 빚은 다 갚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뭐 월 평균 61만 원씩 4년 동안 상환을 네.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던데 네. 학교 다니면서 빚을 지고 또 이제 그렇죠. 취업을 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취업을 하면서 이제 상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 취업 준비생들이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이번 그 조사 통계를 보면 취업 준비생들이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생활비하고 다른 걸 다 빼고요. 그래서 취업에 들어가는 평균 소요 기간이 한 13개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체 2만 명 정도의 그 금융 이용자를 놓고서 통계를 낸 거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 취업 준비비로 월 29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비를 뺀 29만 원이니까 네네네. 소위 말하는 학원비 뭐 이런 거 지출하는 게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서 13개월이니까 한 384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하는데 전문직, 공무원, 그다음에 사무직, 교육직 그 지망하는 순서대로 돈이 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1년 동안 돈은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출만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빚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취업 준비도 384만 원 쓴다니까 거의 한 400만 원 돈을 네. 쓰는데 거기 이제 외지에 나와서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감안을 한다면 이 금융 통계는 아마 그걸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량진이나 이런 학원가에서 그 현재 그 쓰이는 걸 보면 1년에 한 1,500 정도, 1,200에서 네. 1,500 정도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그렇죠. 해결이 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이번에 조금 다른 조사 결과가 네.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뭐 경력 단절의 업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그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앵커도 여자분이어서 제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이야기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네.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30대, 40대 여성이 월 평균 급여가 274만 원인데 경력 단절이 1년 미만일 경우는 245만 원 정도 되고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 그 금융 거래자를 상대로 낸 통계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또 다른 면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경렬이 단절되는 대신에 자녀 보육을 잘하게 되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숫자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가요? 여성분들 입장은 네. 답답하겠지만 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그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순 숫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분석은 좀 색다르게 아니면 또 분석도 깊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경력이 일단 단절이 되고 나면 다시 취업을 그렇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예. 급여에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점점 그 생활비에도 아무래도 부담이 그렇죠, 좀 생기는 아무래도.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취업 준비생, 뭐 사회 초년생들이 있고요. 이런 다시 그 얘기로 들어가 보면 네. 그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 진출 비용이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비 지금 아까 제가 노량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 저는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필요 없는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저희가 해봐야 될 것서 사회 교육 구조 개혁에도 아마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자신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그런 자신에 맞는 경제 활동이나 금융 활동에 대해서 별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지 맞습니다.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병행이 돼야지 본인들이 현재 취업을 하던 아니면 창업을 하건 어떤 사회에 진출하게 됐을 때 어떠한 자세로 경제 활동을 하고 금융 활동을 할 것인가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잘 예,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찾으면 또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예.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금융 정보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반드시 전문가하고 좀 심도 있는 상담을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네.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뭐 은행이나 보험 하시는 그런 FC들 그런 분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말고 본인의 그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저축을 하고 어떻게 생활 계획을 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좀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생활 습관과 경제 활동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아까 우리 빚 갚는데 4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올바른 경제 생활과 습관을 길러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